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품질 경영 기사 또는 품질 경영 산업 기사를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공업 통계라는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업 통계 파트는요, 모든 어떻게 보면 품질 자격증을 공부하는 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뭐 품질 기술사 나아가서 다음에 경영 지도사 또는 공장 관리 기술사, 이 모든 분야의 어떤 통계적인 내용은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초를 움직여서 다른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로 제 1장이 확률과 확률 분포입니다. 우리가 확률과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했을 때 확률,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죠. 확률 분포, 그 나올 가능성을 그림을 그렸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큰 타이틀의 제목에서는 바로 확률과 확률 분포인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제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제품이다 또는 나쁜 제품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제품이 매우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는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무거워요,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한마디로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라는 내용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큰지, 상대적으로 또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얼마나 작은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품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숫자라는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숫자를. 그럼 이 숫자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즉 숫자화 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봤을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사가 키가 얼마예요? 몸무게가 얼마예요? 허리가 얼마예요? 머리 둘레가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서 숫자를 나타낼 수 있는 것. 우리 제품으로 갔을 때는 강도가 얼마예요? 수명이 얼마예요? 두께가 얼마예요? 길이가 얼마예요?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측정을 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계산을 하긴 하는데 양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계량치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계량치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계량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값지자니까 그죠. 그래서 측정하는 것이고 되겠고요.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측정의 개념입니다만 헤아리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부적합품, 이는 불량품인데 지금은 부적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야가 몇 개 있습니까? 100개 중에서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프로테이진 얼마예요? 3%예요. 숫자로는 몇 개예요? 3개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개수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치 또는 개수값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개수값에는 정확하게 하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실제 내가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적합하지 못한 제품이 총 몇 개 있습니까? 만든 걸 너무 많이 만들어서 3,500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거기에서 3개 있던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500개 중에서 3개, 그러면 5,000개 만들면 몇 개예요? 몰라?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부적합한 개수가 몇 개냐라기보다도요, 부적합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적합품이 몇 개냐가 아니고 부적합품률이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3,500분의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적합품률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부적합품 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적합품 수. 부적합품률이든 부적합품 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꼭 문자로 써드리면, 부적합품률이라고 하면 문자로 대문자 P를 씁니다. 부적합품 수는 이번에 뽑았는데 몇 개야? 라고 하면 X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X개가 뽑혔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나중에 가게 되면요. 그러면 부적합품률이 예를 들어서 부적합품률이 만약에 여러분 0.03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100개 중에 한 3개 정도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알았죠? 방금 전에 3개라는 것이 바로 100개 중에서 내가 100개를 만들었다 하면 거기에서 몇 개요? 0.03개가 있으므로 N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적합품 수를 실제 나온 것은 그냥 X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문자로 쓰게 되면 부적합품 수는 바로 NP라는 용어를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나중에 다룰 것이고요.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부적합품률이나 부적합품 수가 아닌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 회사에는요, 고객사로부터 전화가 불만적인 전화 또는 고맙습니다라는 어떤 좋은 전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있어요? 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부적합 전화가 몇 통 왔어요? 라는 거죠. 야는 부적합수라고 하게 됩니다. 부적합수. 품자가 빠져요. 전화, 즉 반대가 없는 거예요. 무슨 반대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야 같은 경우는 부적합품률 같은 경우는 부적합품이 나올 확률이 P예요. 그러면 양호품이 나올 확률은 얼마 되죠? 부적합품의 반대는 적합품 또는 양호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야가 1-P가 있는 거죠.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는 하루에 전화가 3통 옵니다. 좋은 전화가. 그럼 좋은 전화가 안 오는 전화가 아예 오지 아니하는 것은 몇 통이 있습니까? 1되잖아요. 예, 그래서 반대가 없잖아요. 야는 P와 1-P가 있는 야는 반대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한마디로 부적합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 공장의 사고 건수. 어떤 뭔가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흰 종이를 만들었는데 칠판을 만드는데 여기에 결점이 몇 군데 있다. 결점이 몇 군데 있으면 결점이 아닌 곳은 몇 군데 있어요? 헤아릴 수가 없죠. 예,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의 용어가 바로 부적합수가 되고 그러면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부적합품률처럼 율로는 못 나타냅니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단위당 부적합수라고 합니다. 부적합률이라고 하지 않고요. 단위당 부적합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요 정도예요. 여하튼 그러면 부적합수는 문자로 뭐라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서는 문자는 반대가 없고요. 그냥 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부터 M개 정도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M개부터 나왔다. 그럼 실제 나온 것은 뭐라고 하느냐? 실제 나온 것은 여기서 실제 나온 것을 X라고 했는 것처럼 실제 나온 것은 뭐라고 하느냐? X라고 할 수도 있고요. X라고 하면 야하고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X 또는 뭐라고 쓰느냐? 일반적으로 C라고 씁니다. C. 부적합수 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숫자로 표시를 하게 되었고 이 숫자에는 계량치가 있고 계수치가 있습니다. 다시 계수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반대가 있는 것과 반대가 아예 없는 것.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확률과 확률 분포 1. 데이터의 섹션 1. 데이터의 정리 방법 1. 데이터의 정리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의 기초 정리 1. 데이터의 정리 방법. 특정 집단에 대해서, 모 집단이라는 것은 원 집단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크다는 집단. 이 모집단에 대한 정보, 특성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서 다 검사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여기에서 N개를 뽑을 거예요. 골고루 뽑겠죠? 샘플링을 합니다. N개를 뽑았어요. 골고루 N개를 뽑았어요. 그럼 야는 몇 개예요? 매우 클 겁니다. 대문자 N입니다. 샘플을 취해서
이 시료를 데이터라 칭하면 이 뽑는 여기에서 어떤 측정하는 값을 데이터라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정리, 분석함으로 해서 통계적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죠. 또 시작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바로 양쪽 갈로 2번 데이터의 척도에 따른 분류로서 여기에서는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성적 데이터는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지 아니하고요. 뭐 정량적 데이터만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